첫 번째에서 첫 번째 그림이죠. 여기서는 지금 그림 6이죠. 따오다 보니까. 자, 그림 6은 2015년과 2019년가를 이제 점으로 이어서 만든 그래프인데, 이 선 그래프에서는 지금 부동산 자산은 계속적으로 51%대에서 54%대 안쪽으로 굉장히 적은 추이로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2017년에 금융자산이 44%대를 찍었던 것과는 별도로 지금 약 20%나 감소한 혹은 10% 이상 감소한 부분을 2019년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33.9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합해봤다. 자, 합해보면 자산에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금융자산이 높았던 거를 합쳐보면 96.6이죠. 미안합니다. 96점 맞죠? 2017년에 96.6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 96.4잖아. 그러면은 3.6%가 부동산과 금융자산 외의 나머지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2019년에 더해봤을 때는 어떤 수치가 나오나요? 그냥 40이라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뭐 93.6 정도일 거고 6.4% 정도는 다른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적 추론. 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외에 다른 자산까지 생겨날 정도로 자산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추론이잖아. 또한 그림 7에서는 저는 이 그림이 처음에는 좀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글자가 좀 작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그려보고 또 그려보면서 이거를 제가 그냥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현재 이 세 개, 지금 그림 7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같은 X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X축을 그냥 군별로 나눠봤습니다. 해서 3분의 1 이하는 1군, 그 다음에 3분의 1을 초과하면서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2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군, 4군 이렇게 나눴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편의상 4군 이렇게 군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30억 원 미만의 그래프에서는 3분의 1 초과하는 경우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이 30억 원 미만자들 중에서 그 부동산의 비중이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자산 플러스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첫 그래프에서 다른 자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00분의 부동산 자산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면 이미 중요자산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서 부동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 줄도 놓치지 말아야지. 너가 통계적 추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다 진단을 할 거잖아. 네가 무려 진단의학을 하기 때문에. 그럼 통계 분석이 얼마나 중요해. 실마리 하나만 잡아도 저 병이 달라질 수가 있어. 너가 병을 진단 잘못하면 저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 이제 그림 7번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눴을 때 3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군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분의 1 총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부동산 자산을 분자로 했을 때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56.6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그래프의 굉장히 특수함을 느꼈고, 또한 30에서 50억 원으로 넘어가면서 0%에 해당했던 그 비중이 25.5로 갑자기 늘어나는 4군의 변동을 유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3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는데, 반대의 경우 이 30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조금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경우에는 2분의 1 초과한 경우가 무려 8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오히려 이제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좀 무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총 자산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융자산이 그 7-2번의 그래프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좀 더 투자를 분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5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단 3분 위에 있었던 그 56.6의 경우가 나눠져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첫 번째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비록 3분의 1 이하로 나누어진 1분의 사람들조차도 실제 액수로 계산을 해보면 30억에서 50억 원 미만인 사람들보다 그 금융자산의 액수는 부동산 자산 이 퍼센테이지를 가졌을 뿐 금융자산 액수는 더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통계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도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중간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값이 들어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자산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중간값은 41.3%인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30에서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 중간값이 59.1%로 갑자기 급등한 반면에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정도의 감소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실제로도 밑에 보시면은 3분의 1 이하와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봤을 때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양쪽을 다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해서 너 너무 길게 한다 그만해 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전부 한 줄별로 다 틀어줘야 되고 왜 이 문장이 여기 있고 주석은 왜 이렇게 달려있고 왜 여기서 분모와 분전이 이렇게 돼 있는지까지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 방법 알려줬으니까 2번을 다시 풀어봐. 자, 2번은 지금 그림 15, 16으로부터 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 자각도의 추이에 대해 분석하시오야. 정도와 자각도를 분석하시오가 아니라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시오야. 문제를 잘 봐야 돼. 딴소리 하면 안 돼. 시간 3분 더 줄게.